수호의 하얀 말. 넓고 넓은 풀밭이 펼쳐진 초원의 나라 몽골은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양, 소, 말들을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의 맨 위쪽이 말머리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악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옛날 몽골의 넓은 초원에 수호라는 가난한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늙은 할머니와 둘이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어른들보다 더 일을 잘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를 도와 아침 밥상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수호는 20마리의 양을 이끌고 넓고 넓은 초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호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다른 양치기 친구들이 부탁하면 곧잘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호의 노래는 풀밭을 지나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지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호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양치기들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한참 걱정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수호가 무언가 하얀 것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모두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갓 태어난 하얀 망아지였습니다. 수호는 즐겁게 웃으며 모두에게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망아지를 발견했어요. 이 녀석이 땅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근처를 둘러보아도 주인은 없었어요. 그대로 팽개쳐두면 밤에 늑대의 밥이 될지도 몰라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수호는 정성껏 망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망아지는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온몸은 눈처럼 하얗고 야무지고 씩씩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탐낼 그런 말이었습니다. 수호는 이 말이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수호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말 울음소리와 떠들썩한 양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호는 벌떡 일어나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양 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늑대가 양들에게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하얀 말은 사나운 늑대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힘껏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늑대를 쫓아버리고 하얀 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얀 말은 땀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혼자서 늑대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호는 땀에 흠뻑 젖은 하얀 말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친동생에게 말하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참 잘했어. 하얀 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월은 하늘을 날아가듯 지나갔습니다.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넓은 초원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고장을 다스리고 있는 원님이 말타기 대회를 열어서 1등한 사람을 원님의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치기 친구들은 수호에게 나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수호야, 하얀 말을 타고 꼭 말타기 대회에 나가봐. 그래서 수호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하얀 말과 넓고 넓은 초원을 지나 말타기 대회가 열리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말타기 대회가 열리는 곳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원님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타기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모여든 씩씩한 젊은이들이 모두 말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말들은 하늘을 날듯이 달립니다. 그러나 앞장서 달리는 것은 역시 하얀 말입니다. 수호가 탄 하얀 말입니다. 저 하얀 말이 1등이다. 하얀 말 탄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원님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젊은이를 보니 가난한 양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님은 사위를 삼겠다는 약속은 모르는 척하고 말하였습니다. 너에게 은화 3개를 주겠다. 그 하얀 말은 여기 두고 어서 돌아가도록 하라. 수호는 어이가 없어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타기 대회에 왔습니다. 말을 팔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멋이라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녀석이 감히 나에게 대드는 거냐? 저 녀석을 당장 때려 눕혀라.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모두 수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수호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얻어맞고 발길에 치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하얀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돌아갔습니다. 수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호의 몸은 상처와 멍투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수호 곁에서 정성껏 간호해 주어 며칠이 지나자 수호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하얀 말을 빼앗긴 슬픔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수호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얀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멋진 말을 손에 넣은 원님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자랑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원님은 많은 손님을 불러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원님은 하얀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부하들이 하얀 말을 끌고 왔습니다. 원님은 말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얀 말이 사납게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하얀 말은 원님의 손에서 고삐를 뿌리쳐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술렁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바람처럼 뛰어나갔습니다. 원님은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빨리 저 녀석을 잡아라. 못 잡겠거든 활을 쏘아 죽여버려라. 부하들은 활을 당겨 한꺼번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바람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하얀 말 등에는 잇따라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래도 하얀 말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수호가 잠을 자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가 누구야?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따그닥 따그닥 하는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 나가던 할머니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얀 말이다. 우리 하얀 말이다. 수호는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정말 하얀 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몸에는 여러 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하얀 말은 심한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달리고 또 달려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수호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수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괴로움을 참으며 말에 꽂혀 있는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상처에는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말아, 내 사랑하는 하얀 말아, 제발 죽지 말아다오. 그러나 하얀 말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숨결은 점점 가늘어지고 눈빛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튿날 하얀 말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호는 슬픔과 분함으로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겨우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수호는 하얀 말 꿈을 꾸었습니다. 수호가 등을 쓰다듬어 주자 하얀 말은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수호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 내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악기를 만들면 난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수 있잖아. 언제나 너를 위로해 줄게. 수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악기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말이 가르쳐 준 대로 뼈와 가죽과 심줄과 털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악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마두금이란 악기입니다. 수호는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마두금을 꼭 갖고 다녔습니다. 수호는 그것을 연주할 때마다 억울하게 죽은 하얀 말과 하얀 말을 타고 즐겁게 초원을 달렸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리하여 수호는 자기 곁에 하얀 말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악기의 소리는 더욱 아름답게 울렸고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수호가 만든 마두금은 넓은 몽골의 초원 멀리까지 알려졌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양치기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렸습니다.